번째 시간에는 그 영어 시험을 앞두고 몇 주? 몇 달? 네, 뭐 기간에 따라서 몇 주일 수도 있고 뭐 몇 달일 수도 있죠. 뭐 적어도 뭐 1년 이상은 아닌.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영어 전반에 대해서 이제 목적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다면 이번 시간은 목적이 이제 딱 정해져 있어요. 시험 성적을 단기간에 어떻게 올릴 수 있는가. 시험용 공부에 필요한 조건들이 조금 있어요. 저는 이제 수능 시험을 주로 대비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같은 시험이니까 이제 시험을 예로 들자면 영어 공부를 해서 실력을 높이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 익숙해져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현장에서의 멘탈. 요 세 가지가 딱 어우러져야 사실 성적이 잘 나오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수능에선 듣기 문제가 17문제 나와요. 근데 수능 듣기 문제는 정말 비상식적으로 느리고 쉬워.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치면 이렇게 얘기해. 철수야 안녕.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 정도에 정말로? 그러니까 원어민이 듣기에는 그 정도 속도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영어가 조금 익숙한 애들은 중학교 2학년, 3학년만 돼도 수능 독해 문제 틀려도 듣기 문제 맞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기 문제 틀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이 이제 영어 듣기를 공부해야겠다. 토익 듣기를 공부해야겠다. 그러면 애들이 이제 문제를 풀겠죠. 보통 공부한다 그러면 문제를 푸니까 문제를 풀어요. 틀린 거 다시 한번 들어보고 풀고 틀린 거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근데 듣기 문제를 첫 문제 푼다고 CNN이 들릴까요?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안 들리겠죠. 당연히 안 들리겠죠. 예.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건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 보통 영어 공부해라. 그러면 영어 문제를 푸든지 단어 외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영어 문제를 푸는 거, 듣기 문제를 푸는 건 문제에 익숙해지는 거지 실력이 느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다 그런 착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해야 된다, 무슨 시험 대비해야 된다, 그 시험지 사가지고 또는 책 문제집 사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요. 틀린 문제 다시 한번 보고 그러면 내가 공부를 했다고 착각을 해. 근데 그 공부를 했다고 착각을 하는 게 실력이 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토익 공부해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토익은 시험 볼 때마다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요. 사람들한테 이제 헛된 희망을 주는 거지. 내가 지금은 한 600 몇십 점인데 한 6개월 전에 그랬는데 계속 시험 볼 때마다 한 10점, 15점, 뭐 많을 때는 막 30점씩 막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토익 만점도 보겠다. 이런 헛된 망상을 막 심어준단 말이야. 근데 그건 그 토익이라는 시험에 익숙해진 거지 영어 실력이 비약적으로 는 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시험을 준비할 때 시간이 충분히 있다면 실력을 끌어올리는 방향에서 공부를 좀 접근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형이 영어 단어 10개를 외웠어요. 내일 시험을 봐. 예를 들어 토익 시험을 봐. 그럼 그 10개 단어 내일 토익 시험에 나온다는 보장이 거의 없겠죠. 거의 없죠. 근데 한 100일 전부터 매일 10개씩 외웠어. 그러면 1000개예요 총. 안 까먹었다고 가정할 때 그 1000개 단어 중에 토익 시험에 나온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나오면 이상하죠. 그죠,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실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간과 누적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시간이 충분하면 그쪽 방향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공부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험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든지 포맷이 있고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올해 수능 수학 문제 집에 가서 풀어보니까 다 풀렸는데. 다 풀렸는데. 내가 그 느낌 알아. 집에 가서 풀어보니까 다 풀렸는데 근데 시험 시간에 그거 생각이 안 나가지고 틀렸다. 무슨 개소리야. 진짜. 그런 말은 누구나 하는 거지. 맞잖아요. 그거는 시험이라는 건 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능력을 물어보는 거지 너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게 시험이 아니에요.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실력을 키우는 게 포커스가 돼야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험에 익숙해지는 게 단기적으로 성적을 올리는 데 가장 좋다.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성적을 올리려면 시험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시험에 익숙해지려면 아무래도 기출문제, 그러니까 같은 유형의 문제들을 같은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패턴에서 이렇게 풀어가고 유형에 익숙해지고 요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시간 내에 시간 관리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문법은 좀 강한 편인데 독해는 좀 약하다, 단어 잘 모른다. 그러면 예를 들어 문법하고 독해가 다 나오는 시험이 있다면 나는 문법 쪽이 좀 강하니까 여기서 점수를 좀 따야 돼. 그러면 여기서 시간을 다른 애들보다 평균적으로 다른 애들보다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하더라도 여기서는 점수를 따야 되는 거니까. 그럼 독해는 예를 들어 나는 이걸 다 읽을 시간이 없다. 난 독해 속도가 굉장히 느려. 그러면 보통 시험들 보면 앞부분은 보통 쉬운 문제, 뒷부분은 어려운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형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수능으로 치면 빈칸 순서 삽입은 조금 어렵고 주제 제목 요지 뭐 이런 문제들은 좀 쉽단 말이에요. 근데 점수 배점 차이는 크게 차이가 안 나. 그러면 이제 쉬운 문제에서 여기는 시간을 투자해서 여기는 이제 맞추고 나머지는 안 되면 찍더라도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다가가는 전략을 좀 짜는 게 맞지 않나.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시험에 익숙해지는 거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달 뒤에 내가 뭐 중요한 시험이 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정말 중요한 시험이라면 그 모의고사 같은 시험을, 그러니까 비슷한 형태의 시험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봐야 돼요. 시간 정해놓고.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그 시험 시간에 굉장히 당황할 수 있고, 제가 이제 처음에 실력, 두 번째가 시험에 익숙해지는 거, 세 번째가 멘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원래 시험이라는 게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 다 봐보셔서 알겠지만 자기 실력 100% 발휘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뭐 긴장을 하거나 외부 요인이 있거나, 그리고 뭐 시험장에 가서 보는 시험일 경우에는 편안한 환경도 아니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생활 패턴도 달라지고 책상도 내가 평소에 풀던 책상이랑 얘들은 공부 되게 열심히 한 것 같고 나만 안 하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새로운 환경에서.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환경이 원래가 자기 컨디션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원래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평소에 하던 거랑 조금만 어긋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멘탈이 무너지는 거야. 예를 들어 나는 1번부터 5번까지는 평소에 뭐 몇 분 내에 풀었고 6번에서 10번까지는 몇 분 내에 풀었었는데 1번에서 5번 사이에 5분 안에 풀었던 문제들 중에 한 두 문제가 갑자기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건 내가 점수를 따고 가야 되는 영역인데. 그러니까 그 멘탈이 망가질 거에 대한 대비해서 플랜 B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플랜 B. 플랜 B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1, 2, 3, 4, 5번은 모의고사를 내가 기출문제를 아무리 풀어도 여기서 막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그러나 막힌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막힌다면 이걸 체크하고 넘어갔다가 다 풀고 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그 시간 내에 시간을 1, 2분 더 투자하더라도 반드시 이 안에서 해결하고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계획은 누가 세워주는 겁니까? 그거 자기가 세워야 돼요. 자기가요? 네, 자기가 세워. 그러니까 그걸 세우려면 여러 차례 연습을 해보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의 연습, 이런 상황의 연습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필요한 거군요. 아니,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모의고사는 그리고 모의고사처럼 봐야 돼요. 편안하게 시간 여유롭게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모의고사. 네. 저는 이제 모의고사는 고사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모의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0분짜리 시험이다 그러면 그 50분 동안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 그 50분을 시간 관리를 하고 마지막 OMR 카드 마킹까지 해가지고 딱 제출하는 데까지 그 과정을 정말 실제처럼 시뮬레이션을 할 자신이 없으면 모의고사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를 사가지고 그냥 시간 대충 막 풀다가 엄마가 밥 먹으러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30분 놔두고 밥 먹 그럴 거면 풀지 마라. 돈 아깝다. 그렇게 푸는 건 보통 문제집들이고 모의고사 적어도 시험지 형식으로 돼 있고 모의고사 형식이라면 시간 제한되고 제일 좋은 건 사실 같이 모의고사 보는 게 제일 좋아요. 학원들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가장 좋은데 그게 안 되더라도 철저하게 시간제, 뭐 타이밍, 뭐 알람이라도 하고 그다음에 OMR 카드 마킹까지 반드시. 왜냐면 사람이 이렇게 자기 합리화의 달인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결국 한두 문제가 막 1번, 3번이 막 고민이 돼. 막 고민이 되면 고민한 상태에서 그냥 고민이 되네? 그리고 그냥 채점해버려요. 이렇게. 근데 실제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1번, 3번 중에 고민이 되면 마지막 순간에 둘 중에 하나는 골라야 돼. 그 판단 능력을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걸 연습 안 해보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하자면 네,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다면 시험보다는 실력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는 게 맞다. 그게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근데 시간이 부족하다면 시험에 익숙해지는 게 좋다. 그리고 시험에 익숙해지려면 그 같은 형식의 기출문제, 모의고사를 정말 실전처럼 열심히 봐라. 깔끔하게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마치기 전에 같은 맥락으로 시험이 아니라 그 2달 후에 어떤 뭐 외국인과의 미팅이 잡혀있다, 아니면 뭐 해외 여행 스케일이 잡혀있다 그러면 그 2달 동안 그 영어 회화